란마 2분의 1은 화제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죠. 작품 자체도 좋았기에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회단체의 검열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이력도 있고 또한 성우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당시 트렌드에 맞춰 신인성우를 썼더니 이 성우들이 나중에 죄다 거물이 되어버렸거든요. 다만 이 성우들이 저절로 큰 건 아닙니다. 작품이 인기를 얻고 성우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 성우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죠. 그중 하나가 성우를 활용한 유닛인 노코입니다. 사실 란마가 성우 아이돌화의 시작인 건 아닙니다. 첫 단추는 1970년대에 껴졌죠. 기동사 건담에서 아무를 맡은 후루야 토오루, 카이시덴을 맡은 후루카와 토시오 등의 성우를 모아서 슬랩스틱이란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 밴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성우가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이돌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네요. 이후 80년대 극중에서의 아이돌, 성우도 아이돌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민멜을 맡은 이이지마 마리가 나타나면서 성우의 아이돌화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습니다. 이이지마 마리, 원래 성우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지만 당시엔 가창력에 문제가 있어 인기를 끄지 못했는데 1982년 빅터 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민메이 역을 제안받게 돼요. 아무래도 작중에서 가수로 나오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였다는데 결과적으로 민메이는 애니메이션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죠. 다만 원래 성우의 아이돌화가 목적이었던 건 아닌지라 그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오타쿠들이 자신을 이이지마 마리가 아니라 린 민메이로 보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걸 넘어 나중에는 민메이 이야기만 꺼내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팬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마크로스의 활동은 그녀에겐 득이었습니다. 여러 곡을 부르면서 가창력은 점점 올라갔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녀의 앨범은 퀄리티가 높지요. 나중엔 그래미상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우 중에는 원래 성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란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둘이 있죠. 아카네 역의 히다카 노리코 그리고 샴푸 역의 사쿠마 레이입니다. 이 둘은 성우를 아이돌로 만드는 상황에서 아이돌이 성우가 된 케이스죠. 아카네 역의 히다카 노리코, 본명 나가이 노리코. 원래 그녀는 성우가 아니라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돌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일본에선 배우로 안 풀리면 아이돌이 안 되면 그라비아가 안 되면 에비로 돌려버리죠. 최애의 아이에서 아리마카나가 아이돌 활동을 하는 걸 고민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보통은 노출만 자제하면 다시 배우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여하튼 히다카 씨는 배우 지망이었지만 배우로서는 잘 안 풀렸죠. 1977년엔 미래로의 도전이란 드라마에 이토 노리코란 명의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지옥을 맡은 기록도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1980년에 아이돌로 데뷔하는데요. 당시에는 방송 기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온천에 들어갔더니 곰이 있더라라는 몰카 기획에 걸려 진짜 곰에게 머리를 물리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 들어갔더니 전등은 갑자기 꺼지고 아무도 안 온다 란 몰카 기획에 걸려 서러워서 펑펑 우는 모습이 방송으로 나갈 정도로 그녀는 몰카 기획으로 괴롭히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용도를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 여기가 내 기회라면 잘 해내겠다는 자세가 더 강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녀는 나중에 곰에게 물리는 것보다 낫다란 노래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물론 반은 자조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저작권료가 용서해주겠죠. 하지만 나중에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며 시청자들의 항의가 몰려오자 PD는 그녀를 강판시켜버렸고 그녀는 이런 기회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하차하게 되고 말죠. 다만 얼굴 자체가 당시 연예인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기도 했고 목소리도 좋고 말발도 좋아서 라디오 쪽에선 여러가지 기회가 열리죠. 그녀는 1989년 KBS 교토의 라디오 방송 하이퍼나이트의 금요일 패널로 출연하게 되는데 성격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분을 잘 띄워주는 성격이라 오디오가 늘어지거나 비면 안 되는 라디오에겐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1991년엔 논코와 노비타의 애니메이션 스크램블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최장수 라디오 방송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돌로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동기가 그 전설의 아이돌 마스다 세이콘이 묻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그녀에게 성우란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84년 초시공 요새 서던 크로스의 무지카 노바로 데뷔한 후 1985년엔 전설의 아이돌을 맡게 되지요. 만화 팬들의 아이돌, 청춘 만화 팬들의 아이돌, 야구 만화 팬들의 아이돌, 나아가 80년대 만화 팬들의 전설의 아이돌인 터치의 아사쿠라 미나미였습니다. 한국에선 H2가 더 유명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터치의 인기는 사회현상 수준이었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우의 아이돌화는 일반적인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주인공 성우는 극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혹은 아이돌 성우로서 상징성 있는 사람을 써서 팬들을 주목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신인을 키우는 문화가 제법 있었죠. 터치가 인기 만화인 만큼 아사쿠라 미나미의 캐스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청량감이 있고 상냥했으며 외모도 미나미와 이미지가 맞아서 캐스팅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실력 이전의 경험. 스태프는 그녀가 대사를 하면 녹음기를 멈추고 회의를 시작했으며 남주인공인 타차의 성우 미스야 유지는 거의 매번 혼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격이 성격인지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미스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에서 일하는 바람에 야구는 전혀 몰랐는데 야구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많아서 야구를 따로 공부했던 히다카 씨가 그에게 야구룰은 물론 왜 사람들이 야구에 빠지는지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2년간 그냥 녹음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했고 실제로 TV판을 보면 초반과 후반의 연기 톤이 아예 다를 정도죠. 이후 터치가 만화, 애니메이션계의 전설이 되면서 이웃집 토토로의 사츠키 등을 연기하면서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오르게 됐지요. 그리고 성우 데뷔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생 캐릭터인 텐도 아카네를 맡게 된 겁니다. 히다카 노리코는 람마 녹음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람마 2분의 1은 당시 기준으로도 저예산 작품이었던지라 어떻게든 제작 비용을 낮춰야 했고 그래서 주역 성우는 직접 키우던 취지로 죄다 신인급들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우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상황이 꽤 암울해요. 남자 람마 역의 야마구치 카페이는 연극 배우 출신이라 남자 람마는 이게 첫 배역이었는데 입김이 거세기로 유명한 다카시 루미코 작품의 팬들이 람마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히다카 씨는 그런 야마구치를 챙겨가면서 적응하는 걸 도왔다고 하지요. 나중에 말하길 터치에서 미치아 씨에게 배운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TV판 후반부를 보면 누나한테 응석 부리는 것 같은 대사가 가끔 나오는데 실제로 야마구치 씨는 히다카 씨를 누나처럼 따랐다고 하며 공식 소상을 보면 카리스마 있는 엄격한 대선배로 유명한 야마구치 씨가 히다카 씨를 대할 때는 마치 존경하는 누님을 대하듯 공손한 태도로 잡혀 사는 걸 볼 수 있죠. 冗談じゃないわよ。なんで私なのよ。お断りよ。 하야시바라 메구미는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한데요. 80년대 당시 루믹 작품의 팬들은 드세기로 유명해서 루믹 작품 합동 이벤트 때 시끌별 녀석들의 팬들이 람마 성우들에게 비난과 야유를 퍼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야시바라 메구미가 이에 맞서면서 거의 싸움 지점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야시바라가 폭발하고 충돌할 때마다 히다카 씨는 이를 중재하고 나중에 따로 다독여줬다고 하죠. 나중에 하야시바라 메구미는 거물 중에 거물이 되는데 현장에선 군기 잡는 호랑이로 유명했지만 그런 호랑이가 히다카 씨 앞에서만큼은 얌전했다고나 할까 언니라고 부르면서 착하게 굴었다고 해요. 이후 다른 멤버들과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히다카 씨에겐 묘하게 깍듯한 모습을 보이며 히다카 씨의 신작이 나오면 꼭 라디오에 불러서 홍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카스미 역의 이노우에 키쿠코의 별명은 개복치인데요. 이 별명을 만든 게 히다카 씨라고 합니다. 이노우에 씨는 성격이 여리고 수줍음이 많아서 선생님이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림 때문에 일을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현장에서도 잘 섞이지 못했죠. 하지만 히다카 씨가 이런 별명을 만들면서 계속 챙겨주는 덕분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본인도 개복치란 별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전생에 개복치였다면서 공식적으로 별명으로 씁니다. 이렇듯 그녀는 히로인의 성우를 하면서 현장의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선 그나마 성우 경력이 긴 편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다들 도토리 키재기인 상황에서 그나마 제일 선배입니다. 히다카 씨는 이에 대해 딱히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다른 멤버, 특히 두 람마의 성우는 현장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니 그녀의 성격과 인품이 어떤지 충분히 감이 오죠. 여담이지만 람마 앨범 중에는 음악계의 거물 카와이 켄지가 작곡한 상냥하고 착한 여자아이가 될 수 없어란 곡이 있는데요. 일명 아카네 바카송이라 불리는 이 곡 상당히 난이도가 높음에도 정말 잘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사가 마카, 바보로 채워진 이 곡. 유유부단한 람마에게 제대로 빡친 아카네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 곡은 그녀가 이 시점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우가 되었는지 훌륭한 가수가 되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곡이죠. 그런데 듣다 보면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쿠마 레이, 본명 사쿠라 레이코 역시 아이돌이었죠. 그녀는 원래 소프트볼 선수였지만 부상을 계기로 은퇴하고 연극을 시작하는데요. 이후 신인 스타를 발굴하는 기획인 스타 탄생 36회에 출연하지만 이땐 소속사를 잡지 못해 재도전권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고 38회에서 겨우 소속사로 사이가 기획을 잡지만 사이가 기획은 드라마 전문이었고 그녀를 뽑은 이유도 아이돌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였으니 아이돌인 그녀를 제대로 서포트할 리가 만무했죠. 훗날 그녀는 입구를 착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녀는 아이돌로 활동하지만 잘 안 풀리고 고교성 부부의 단역으로 등장하는 식으로 어영부영 발을 들이미는 식으로 활동하다가 1983년 결국 본드로 소속사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예명을 사쿠마 레이로 바꾸고 성우에 도전합니다. 이후 1985년 꿈별의 보톤노즈의 단역으로 성우를 시작한 후 이런저런 단역을 거치다 란마의 샴푸 역을 맡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뜬금포 인사가 이뤄졌는가? 그녀가 처음 취입한 레코드인 밀려난 천사는 나카시 루미코의 작품인 시끌별 녀석들의 엔딩곡의 커버곡이었는데요. 바로 이 노래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란마 팀의 두 번째 아이돌 성우가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사쿠마 씨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훗날 업계의 거장 하에시바라 씨의 폭로에 의하면 연기 주문이 말도 안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디션에 합격한 그녀에게 스태프는 중국어 어미 아로요를 넣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로요는 당시 일본 콘텐츠에서 중국인 캐릭터에게 붙이던 그들의 어투를 흉내낸 일종의 어미였는데 미국이 중국과 정식으로 소개하면서 이게 인종비하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방송 심의가 거세지면서 아로요는 차별 발언이란 식으로 정의가 되었고 심의기관과 PTA에 찍힌 란마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죠. どうやってこうチャイニーズな空気とか雰囲気を、本番行きますっていう時に、佐久間さんちょっとって柴さんに言われて、倫理が入ったんでしょきっと、で、語尾に根をつけるくらいはありとしましょう。じゃあ本番行きますって。 정확히 말하면 사쿠마 레이와 주천한 가이드, 료가를 맡은 야마다라 코에이치 두 사람에게 중국인을 폄하하는 기존 표현을 빼란 주문을 한 거예요. 녹음 당일에 말이죠. 결국 신인 성우인 그녀는 그동안 연습한 건 다 내던지고 나중에 참가한 현장에서 졸지에 신인 주제에 애드립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온 네코 반전 메뉴송을 듣다 보면 그녀가 기존에 공식 없이 일본어를 중국어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とっとと私に告白しとけばよかったね。 게다가 그녀는 같은 해에 하나의 역을 더 맡게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인 마녀 배달부 키키의 지지죠. 미야자키 감독은 작품의 디테일, 성우 선정은 엄청나게 까다롭지만 일단 뽑은 후에는 가급적 성우의 흐름에 맡기는 식이니 아마 그녀는 망망대해에 튜브 하나 들고 뛰어내린 격이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 두 사람을 엮은 이유는 둘의 인연이 상당히 깊기 때문이죠. 단순히 란마에 출연한 것만이 아니라 배우에서 아이돌 그리고 성우란 커리어가 비슷해요. 사쿠마 씨가 모든 부분에서 후배죠. 히다카 씨는 81년도에 렛츠고 영이란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상의 아이돌 썬데이즈의 멤버였는데 그녀가 졸업한 후 82년 10월에 교체된 후배 아이돌이 바로 사쿠마 레이였죠. 그리고 둘 다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돌 오타쿠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한 아이돌 오타쿠 감독은 그녀들을 주연 삼아 작품을 만들기도 했죠. お姉様あれを使うわ。ええ、よくってよ。スーパー稲妻キー！ 안노 히데아키의 1988년작 토업을 노르라 건버스터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그녀들은 다음해인 1989년에 란마에 같이 출연하게 된 거죠. 이후 그녀들은 상당히 친해집니다. 아무래도 란마 출연진들이 나이들이 다 비슷하고 나이들이 다 비슷하니 서로 친해지기도 쉬웠겠지만 특히 두 사람은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커리어도 비슷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앞서 말했듯 샴푸의 연기 난이도는 정말 어렵고 까다로워서 자기 목소리 톤이 아닌 가성이 잔뜩 들어간 데다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 음절로 말하는 지옥이라 실수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나마 선배, 현장 선배 히다카 씨가 수습해주고 위로해줬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쿠마 씨는 자신의 웨딩 드레스를 히다카 씨에게 물려줬고 이 드레스는 나중에 하에시바라 씨가 물려받게 되죠. 란마 2분의 1은 현재는 대세인 성우의 아이돌화를 기획적으로 추진했던 첫 사례격인 작품이고 그 아이돌화는 훌륭히 성공하죠.
람마란 작품을 떠올리면 성우를 떠올릴 정도로 말이죠. 이후 이 성우와는 점점 발전하여 이젠 외모와 가창력이 없으면 성우가 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임을 생각해보면 아이돌 성우의 롤모델인 그녀들은 여러모로 대단하긴 하네요. 그녀들은 처음에 원했던 길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했기에 성우란 운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아이돌 성우의 대표 주자가 된 거죠. 다만 그녀들이 성우의 아이돌화에 수혜만 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이돌이라는 것은 컨셉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람에 많은 성우들은 앞에서 말한 이이지마 마리처럼 자기의 특별한 배역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히다카 노리코는 연기폭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격과는 다른 아카네처럼 소리 지르는 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990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에서 남자인 장역을 맡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기존 배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ナディアを守るのが僕の役目だから 사쿠라 대선3의 에리카 폰티느, 역시 람마와 같이 쇼가쿠카네 프로젝트인 이누야샤의 키kyok을 맡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비로소 증명할 수 있었고 이후엔 데스노트의 니아역을 맡는 등 연기폭을 넓혀갑니다. お前と近くで話すのは初めてだな、犬夜叉。エルが敗れたキラに確たる証拠を突きつけている。 하지만 사쿠마 레이는 멋진 누님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샴푸 같은 캐릭터만 계속 맡다가 결혼 후에는 호빵맨의 버터 누나, 즉 연금 캐릭터만 계속 맡는 상황이죠. 다른 도전도 하긴 했지만요.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계속 가능성을 증명하다가 레이 역을 맡아서 못하는 게 없음을 증명하고 이후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넓힌 하이시바라 메구미가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노 히다키 감독이 참 대단하긴 하군요. 이 세 명은 람마를 바탕으로 성우 붐을 만들어낸 원조격인데 람마 이전에 그녀들을 캐스팅한 것도 안노 감독, 하이시바라 메구미에게 아야나미 레이라는 히데 캐릭터를 맡긴 것도 바로 안노 감독이니까요. 역시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